안녕하세요. 다나사니까 박재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트 에이시안, 그러니까 동아시아인,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이스트 에이시안에서 비절개 수술을 할 때 특징적인 소견들, 고려사항에서 제가 10가지를 정리해 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2016년 아시아 모발이식 학회 때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거고요. 또 아시아인의 모발이식 책에 이제 제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는데요. 그때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썼던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10가지 정도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특징을 알아야만 내가 어떤 수술 방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만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가지고요. 첫 번째는 피부와 모발 간의 색의 컨트라스트, 대조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서양인들은요, 블론드나 갈색 모발에 흰 피부를 가지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적고요. 흑인 분들은 또 모발과 피부 색깔의 색의 대조가 별로 되지 않죠. 아시아인들은 비교적 이 컨트라스트가 심한데 동남아 쪽이나 미들 이스트, 그러니까 중동 쪽, 서남아시아 이런 쪽이나 인도 쪽 보시면 피부색이 더 진하죠. 그래서 이 피부와 모발 간의 색의 대비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쪽이 아시아에서도 가장 이 색의 대비가 세고요. 특히 한국 사람이 피부색이 가장 밝으면서 또 모발은 검고 직모 혹은 반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의 대비 효과가 아주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절개의 이 반점 형태의 흉터도 더 눈에 잘 띄게 되고요. 이 점이 색의 대비가 크다는 점이 나중에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특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밀도가 낮습니다. 서양인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190에서 200개, 210개까지도 모발이 평균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120, 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개수가 상당히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은 햇빛으로부터 우리 두피를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발이 두꺼워서 두피가 비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아시아인은. 그러니까 두껍고 개수가 적으니까 몇 개만 빠져도 비쳐 보이는 거죠. 몇 개만 빠져도 비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피와 모발 간의 색의 대비가 세니까 쉽게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조금만 이루어져도 이 속이 비쳐 보인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모낭이 훨씬 깊이 존재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비절개 펀치를 할 때 더 큰 펀치로 더 깊이 집어넣어야 모낭을 획득할 수 있고요. 더 큰 펀치를 쓴다는 것은 상처가 더 크게 남는다는 거고, 더 크게 남는다는 것은 나중에 하얀색 반점 흉터가 더 크게 남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2차 수술 때 채취할 수 있는 모낭도 제약이 있을 것이고 모낭의 손상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 번 수술로 얻을 수 있는 모낭수가 서양인에 비해서 적습니다. 모낭수 자체도 적고 모발도 더 두껍기 때문에 더 큰 펀치를 써야 되니까 단위 면적당 집어넣을 수 있는 펀치의 숫자가 제한이 되니까 비절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펀치의 수가 제약이 있을 거고요. 또 다섯 번째, 피부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콩의 의사인 벨트람은 IOF, Idiopathic Occipital Fibrosis, 그래서 특발성 후두부 섬유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IOF가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펀치를 집어넣어서 조금 강하게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피부 비절개로 얻는 것이 더 어렵다. 또 펀치를 깊이 집어넣는다는 것은 모낭 손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섯 번째 특징은요, 여성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한국이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서는 세계 최고거든요. 여성 헤어라인 교정의 발상지 자체가 한국이고요. 한국에서 가장 발달했고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꽃을 피운 곳입니다. 서양인들은 여성 헤어라인 교정이라는 그런 수술의 개념 자체가 아직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고요. 여성 헤어라인 교정은 남자의 수술과는 기술적, 수술 적응증, 디자인, 모낭 채취, 분리, 이식 테크닉, 방법, 각도,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성 헤어라인 교정 수술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겠습니다. 또 여성 헤어라인 교정은 얼굴형이 우리는 단두형, 옆으로 넓은 형이고 서양인은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길이를 줄이는 수술을 하고요. 저희는 폭을 줄이는 측면 헤어라인을 줄여서 얼굴에 폭을 줄이는 수술을 많이 한다는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얇고 하나짜리 모발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비절개 수술 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아주 고도의 스킬을 요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요,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음부의 무무증 수술을 요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분들, 젊은 분들은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음모가 없으면 수치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문화가 특히 이 동양권에는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레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가령 골프 치고 나서 사우나 갈 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음모가 부족하면 왁싱을 했다는 소리를 듣거나 그럴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음모 재건 수술을 서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고, 이 음모 이식은 또 저희 병원, 특히 저희 김나래 원장님이 또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경험도 많고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자, 8번째는요, 결국에는 모발 이식은 공여부에서 채취에다가 수혜부에다가 이식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 뒷머리가 부족하면 수염, 채모 이식이라고 해서 수염이라든지 가슴털, 다리털, 겨드랑이털, 음모도 여기다가 이식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수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수염 이식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병원에서는 아주 그냥 흔한 수술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인이 전 세계에서 채모가 가장 적은 인종에 속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의 영화배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스티븐 잡스, 여기 수염 이만큼 많았거든요. 아랍, 인도, 중동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수염 진짜 많거든요. 가슴털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수염이나 가슴털, 그러니까 이 뒷머리 이외에 제2의 공여부로 쓸 수 있는 채모가 아주 적다. 그래서 더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점 때문에 두피 문신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두피 문신을 아주 실력 있게 잘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보완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심한 말기 탈모, 심한 단계의 탈모일 때도 아예 그냥 민머리 스타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식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 정수리 쪽은 두피 문신으로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남성, 여성 다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특징인데요. 동아시아인들은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삭발을 싫어합니다. 서양인들은 저희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빡빡 밀면 두상도 예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약간 서양인에 비해서 두상이 일단 안 예뻐요. 뒤통수가 납작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미는 거를 싫어합니다. 머리 미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삭발 비절개가 더 많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압도적인 어떤 연구 결과와 수술 결과를 저희 병원이 무삭발 비절개에서 내고,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삭발 비절개 팀 중에 하나로 저희 병원이 꼽히는 이유가 이러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하에서 저희가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뒷머리 숫자도 적고 채취하기도 까다롭고 또 두피 비침 현상은 심하고, 근데 막상 이 앞머리에 이렇게 M자에 가령 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헤어라인도 서양인보다 낮게 심어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뒷머리는 부족한데 심는 면적은 또 넓어요. 더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식 부위의 밀도가 서양인의 그것과 비슷해야만 만족합니다. 여기 거는 적은데 여기 심을 때는 또 막상 비슷한 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여부가 어떻게 보면 고갈되기 쉬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신중하게 모발 이식에 접근하고 생착률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병원과 테크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슨 미국식 모발 이식, 서양인들이 주로 하는 어떤 테크닉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국인에 맞는, 아시아인에 맞는, 특히 동아시아인에 맞는 특화된 모발 이식 방법, 기술이 저희한테는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다르고 모발도 다르고 두피도 다르고 채모도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인, 우리 동아시아인의 모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수술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와 병원을 선택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비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어떤 자세에서 모낭을 채취하고 어떤 자세에서 이식을 하느냐,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펀치를 하는, 크게 두 가지 포지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분이 앉아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방식은